2주 정도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지? 어려움은 없지. 너무 좀 한가하고 그래 스타일이지 뭐. 네가 생각했을 때 외국 생활이 여기가 처음이잖아. 외국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두려움 같은 건 약간씩 있었잖아. 내가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? 나는 별로 그런 생각까지 깊이는 안 해봤어. 그냥 가면 살겠지. 가면 살겠지. 그러고 왔지. 그런 생각하고 진짜 와보니까 사라져. 여기 다낭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막상 다낭 들어와서 이제 뭐 당장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내가 현지식을 못 먹으니까 이런 거 할 때 또 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처음에는 좀 막막했지. 이제 무연이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두려움 갖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니한테 이것저것 이제 하는 걸 도와줬잖아. 일단 집 구하는 거 도와주고 오토바이 또 렌탈 하는 거 도와주고 시장 보는 거나 뭐 아까 네가 말했듯이 식당 이런 걸 했잖아.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오는 사람은 궁금해 할 것 같아. 집 구하는 데는 얼마가 들었지 정확하게? 집 구하는 거는 이제 720만 동 720만 동. 그러면 한 달에 30한 7만 원 정도 되겠지? 37만 원. 근데 돈을 뭐 걸어놓은 돈이 있어. 디파짓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 달치 걸었지.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집값을 얘기하면 보통 좀 크게 걸잖아. 보증금을. 그렇지.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정확하게 한 달 월세. 한국은 그 전월세 문화가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증금을 크게 걸어놓고 월세를 살다고 사니까 뭐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을 못할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헛 37, 8만 원 주고 그래도 뭐 안에 뭐 시설이라든지 다 들어와 뭐 있고. 이런 게 괜찮지. 풀옵션에 아무것도 없이 몸만 들어가 사는 건데 너무 싼 거지. 좀 괜찮은 집을 살면 지금 현재는 한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주면은 괜찮은 집을 사는 게 맞거든. 그러면 오토바이를 네가 렌탈을 했잖아. 지금 기종이 뭔 줄 알아? 나는 오토바이 한국에서는 거의 뭐 모르니까. 잘 모르니까 기종은 몰라. 그냥 모르고 그냥 타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렇지. 혼다 PCX 타. 혼다 PCX. 이렇게 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그거 완전 배달 오토바이라고 딱 인식을 해. 한국 분들은.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말해보니까. 그래서 PCX를 얼마 주고 빌렸어? 한 달 빌렸잖아. 120만 동. 이게 120. 한 6만 원. 6만 원 줬지. 그러면 6만 원 줄 때 네가 돈을 걸거나 뭐 뭔가를 맡기거나 했어? 없지. 뭐 했지? 여권만 사진 찍었지. 그렇지. 네 여권 사진만 그 잘로 연결한데 카카오톡 같은데 연결한데 준 거 그게 끝이었지. 그렇지. 그건 어떻게 생각해? 네 비용이 진짜 싼 거지. 6만 원에 한 달을 타면은 뭐 하루로 따지면 뭐 따질 필요도 없겠지만 2,000원이잖아. 근데 내가 오토바이를 안 타봤지만 여기 다낭에서는 다들 오토바이가 타고 이동 수단이 되다 보니까 뭐 저렴하게 잘 타고 있지.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아무데도 가고. 그럼 유지비는 네 한 번 기름 넣을 때 얼마나 넣어? 5만 동 2,500원 넣지. 몇 번 넣어? 일주일에? 일주일에 한 번? 또는 두 번. 요즘은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5만 동 2,500원 한 번 넣으면은 풀로 가득 찼어. 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 오토바이가 기름이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일주일은 충분히 탔는데 요즘은 네가 일주일에 두 번 넣을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렇지. 내가 좀 많이 돌아다니니까. 많이 돌아다니지. 많이 돌아다니고.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. 그러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. 여기 와서 베트남에서 난 겁나서 오토바이 못 타겠던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전에 오토바이는 타본 적은 있다 그랬지? 타본 적은 있어도 거의 뭐 낑낑대고 잘 못하는 거지. 그냥 간신히 뭐 동네나 조금 쬐끄만 스쿠터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? 그런데 네가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있잖아. 타고 있지. 그러면 다낭에서 오토바이 타기 어때? 먼저 무서워서 못 탈 정도야? 아니. 신호가 조금 한국하고 많이 다르니까 약간은 좀 어색은 하겠지만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만 타면 충분히 적응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호치민으로 입국을 했잖아. 호치민에서는 나는 탈 엄두를 못 냈어. 이동할 때도 그때 알게 된 여자 뒤를 내가 타고 다녔으니까 다낭은 한국에서 운전만 좀 해보셨던 분들도 그냥 무난하게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실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네가 느끼는 안전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? 내가 느낄 때는 안전해.
안전한 편. 안전한 편이야. 왜냐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가 퇴근 시간에도 뭐 다녀봤잖아. 다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렇게 어렵거나 생각지도 않고 다들 알아서 또 비껴 나가고 하니까 내가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한 90% 정도? 외식에 대한 만족도, 가격은 뭐 한국보다 싸니까 음식의 퀄리티나 아니면 그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져? 이게 무연이가 내 스타일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식당을 데리고 가니까 나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처음에 호치민에서 베트남 음식 쌀국수를 경험할 때 먹지를 못했어. 그리고 원래 아마 내가 좀 입이 좀 짧아가지고 아마 현지식은 못 먹을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내가 좀 그 K마트 같은 데서 물건 사다가 내가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집에서 하지 않아. 뭐 무연히 나랑 같이 밥 먹을 때도 많고 또 밖에 뭐 운동 와서 만난 사람들하고 뭐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뭐 잘 안 해. 안 하게 되고 그래도 살아갈 만해. 한국 음식을 집에서 안 해 먹어도. 그렇지. 아니 그렇게 한국 음식 뭐 김치 막 한국 사람들 김치 먹어야 되고 뭐 김치찌개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. 근데 나는 지금까지 여기 다 나와가지고 한 번 정도 해 먹었나? 그러고도 한식에 대한 그리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. 가격은 훨씬 싸지, 그지? 부담감이 없지. 많이 싸지. 같이 다니면서 몇 명 간다고 하더라도, 이거 내가 페이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감이나 이런 그렇지. 거는 전혀 없지, 그지? 한국 사람이면 뭐 너의 경제 수준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 누가 오더라도 그렇지. 이 정도는 내가 쏠 수 있다는 정도의 가격밖에 안 나오잖아. 그렇지.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으면 한 8,000원? 보통 요즘 식당에서 8, 9,000원 할 거야 아마 한 끼가. 근데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자주 가는 건 쌀국수 집 있잖아. 그 집이 아주 로컬도 아니잖아. 로컬에서 약간 높지. 그래도 거기 3,000원인가? 쌀국수 한 그릇에. 그렇지. 쌀국수하고 그거 빵하고 같이 먹으면 한 3,000원. 그러니까 너무너무 싼 거지. 3명 가서 먹어야 한국에서 한 끼 식사니까. 내가 여기 와서 여자친구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데이트할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?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? 아니면 오기 전에 생각은 어때? 뭐 오기 전에는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왜? 그냥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도 편하게 만났으니까. 아니지. 난 한국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만나지는 못했어. 왜냐면 내 이제 그 사생활적인 부분도 좀 연관이 좀 있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내가 좀 그쪽으로 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도 만날이 또 별로 없었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또 그런 기회도 많이 루트도 없었고. 잘 없었고 그리고 기회도 잘 없었고. 근데 그러면 네가 여기 와서 이제 베트남에 왔으니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혼자 지낼 건 아니잖아. 만날 기회가 와서 이제 직접 경험했던 거하고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만나죠?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느껴져? 아니야. 만날 기회는 되게 많아. 만날 기회는 많고 아마 많은데 내가 좀 그렇게 쉽게 안 하는 편이지. 만남을 좀 신중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이제 보고 있는 거네. 아니 또 그렇지는 않아. 그냥 신중하게 안 하고 가볍게 만나려고 하다가도 그냥 나는 좀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좀 하는 편인데 쉽게 또 만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냥 뭐 크게 동 안 하면 나는 그냥 오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회는 되게 많고 하고 싶으면 이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의식 안 하고 해도 되고 되게 그런 건 편한 것 같아. 만나는데 그 어떻게 만나는지 누가 사람이 소개해줘서 만나는지 아니면 뭘 이용해서 첫 만남을 가지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.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잘로 여기 카톡처럼 그런 거지. 카톡 통해서 잘로를 통해서 만나더라도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딴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 걸면은 또 받아주고 뭐 그런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만나본 친구들도 몇 명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되게 아무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또 잘로 말고 사용하는 게 있어? 잘로 말고 사용하는 건 내가 심심하다 그러니까 호치민에 하는 동생이 뭐 미프인가 이런 사이트를 또 가르쳐 줬거든.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말 걸어도 쉽게 또 그 반응이 와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만나고 그렇지.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크게 뭐 그렇게 만나가지고 뭘 본다기보다도
만나면 보통 식사 자리에서 만나 아니면은 뭐 저녁에 이렇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만나는 거야? 아, 나는 커피 한 잔 하고 밥 한 끼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아. 술은 아직은 안 먹어봤어. 네가 술을 잘 못 마시지?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뭐 상대방 의견 존중하는 편이라 가볍게 먹고 그냥 오는 편이지. 내가 한 4, 5년 정도 살고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잘 없어. 왜냐면 주위에 처음에 바빴고 그 바쁜 와중에 이제 여기 주위에 이제 아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을 찾는 이런 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지 못했거든. 들은 건 뭐냐면 그런 앱을 통해서 들으면 이런 애들이 나온대. 나왔어. 만났어. 그런데 자기 혼자 나오기 좀 그렇다라고 해서 친구를 데리고 나오겠대. 그래서 이제 조금 비싼 음식을 시키고 잘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. 그런 경험은 있었어? 아, 한 번은 이렇게 친구랑 나왔어. 둘이가 나왔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내가 나이를 좀 속였지.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. 그래서 얘기 중에 얘기하다가 내 나이를 그냥 얘기해 버린 거야. 왜냐면 뭘 얘기를 하면은 감추고 있는 거 오래 못 하거든.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조금 괜찮은 식당으로 갔지. 나는 그랬어. 모르겠는데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큰 돈 아니야. 셋이서 먹었는데 그때 60 몇만 동 나왔으니까 3만 얼마지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큰 건 아닌데 여기 돈으로는 큰 거지. 아, 이제 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 메뉴는 이렇게 과하게는 안 시켰어. 뭐 대충 뭐 스파게티 하나, 그다음 뭐 샐러드 하나, 그다음에 뭐 스테이크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 안에 분위기가 되게 고급졌어.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도 되게 고급적인 식당에서 가서 먹었는데도 큰 돈은 안 나왔지만 아마 무연히 이 말대로 베트남 사람 거기에는 좀 큰 돈일 수도 있겠지. 60 몇만 동이니까. 그래서 거기 밥 한 끼 먹고 들어왔는데 거기도 내가 먼저 연락 안 했어. 이 친구들이 이제 네가 나이를 밝혀서 밥만 먹고 간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앱을 통해서 만나면 밥 한 번 뺏겨 먹고 이제 그냥 가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. 그냥 혼자 오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말이 좀 통하고 이 친구들 정말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.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어. 아직까지는 없네. 그런 앱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 여성을 만나는 거는 힘들지는 않네. 네가 힘들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, 더 쉬워. 더 쉬워. 너무 쉽게 만나는 너무 쉬워. 거야. 친구들이 너무 쉽게 이제 뭐 밥 한 끼 먹자, 뭐 커피 한 잔 하자 그러면 쉽게 응수를 해주네. 그렇지.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효인 너 영상에서 그랬잖아. 전화번호. 나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쉽게 땄어. 그냥 주지. 그렇지, 그냥 줘. 그냥 줘. 그것도 연락을 해도 또 연락도 받아. 영상 통화를 해도 영상 통화를 받고.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좀 그런 게 한국보다는 좀 많이 개방화돼 있고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여기도 나이를 안 따진다 이런 건 거짓말이겠지. 그런데 나이를 한국만큼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는 않아. 그건 맞고 그리고 또 그런 앱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없어. 보통 니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20대에 고진되어 있잖아. 20대 인구가 많고 20대의 친구들이 또 언어도 외국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거야. 그러니까 좀 우리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국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뭐 그건 이상한 건 아니니까.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잘 살고 있는 커플들도 뭐 한배 커플뿐만이 아니라 또 베트남 여성과 다른 외국인 남성과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. 내가 이용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거든.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인 거니까. 그렇지. 한국에서는 그거를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. 그렇지.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. 그렇지. 근데 여기서는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. 내가 본 친구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친구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되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. 어떤 그 무슨 되게 안 좋은 거. 여기서는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. 기껏이 아까 무현이 말대로 뭐 밥이나 얻어먹고 뭐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러 나오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지. 막 그거 갖고 심하게 우리나라처럼 만남을 악용을 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런 거는
내가 접해보진 않았으니까.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. 그 만남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 친구들도 있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니즈지.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 친구를 갖고 싶어서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사람들을 많이 알아보고 싶어하고 알아두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꼭 이상한 목적의 그런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야. 그렇지. 나도 지금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잖아. 그러면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은 되게 어떤 그 목표 의식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나겠지만 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문화도 배운다 아니면 여기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더라도 큰 비용이 소요가 안 돼. 알잖아. 뭐 그렇지. 아까 뭐 밥을 먹는다 아니면 뭐 차 한잔 한다 하더라도 너무 소량의 비용으로 경험을 하는 거지. 베트남을 경험을 하는 거니까. 그렇지. 부딪혀 봐야 되고 또 여기서 네가 뭐 앞으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뭐 다른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지인들을 좀 알아야 돼. 현지인 친구가 있고 네가 뭐 앞으로 오토바이도 구매를 하고 나중에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네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의 명의자가 조금 쉬운 거지 외국인 명의로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좀 있어.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은 꼭 뭐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사귀어 둘 필요는 있어. 그리고 그런 외국인 친구들의 내 생각인데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나아. 마인드 자체가 살아보면 괜찮은 남자들도 있긴 있죠.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 중에서는 아직 그 베트남의 쓴맛 이런 것은 못 봤잖아. 좀 길게 살다 보면 쓴맛도 볼 수도 무연이가 있는데. 맨날 그렇잖아. 이제 쓴맛도 바보라고 그러는데 아니 아직까지는 일부러 쓴맛을 볼 이유는 없지. 아직까지 다행히 쓴맛은 아직까지는 뭐 안 봐봤으니까. 근데 뭐 어차피 다 그것도 세상 경험이니까 내가 어차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안 봤으면 좋겠지 쓴맛은. 지금까지는 그냥 편안하고 한가하고 사람이 여유 있게 지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. 모든 면에서 뭐 쫓기지도 않고. 지금 네가 한가할 때 오긴 왔어. 옛날에 다낭은 이렇지 않았거든. 완전 활기찬 도시였어. 여기 우리가 다니는 이 주위도 항상 사람이 있고 항상 관광객이 있고 이런 데였는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 다 빠져서 그렇기도 한데 경험한 기간 동안에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도시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. 도시를 많이 안 돌아다 봤는데 수원, 뭐 안양, 뭐 이런데 이 정도. 수원, 안양 정도 규모. 근데 고층 빌딩이나 이런 거는 수원, 안양이 더 많지. 그렇지 훨씬 많지. 훨씬 많지만 규모가 그 정도 된다. 아마 수원, 안양이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인구가 한 140만 정도 되거든. 130만, 140만 되니까 아마 규모도 아마 그 비슷한 규모가 될 거야 아마. 아니 140만이면 거기보다 안양보다는 훨씬 크겠지. 여기 그러니까. 100만이 넘으니까. 우리가 광역시가 100만이 넘어야 광역시걸. 그러니까 광역시급 정도는 되지 인구가. 인구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가 100만이 넘지만 지금은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아. 나중에 이제 여행이 활성화되면 딴 도시에서 많이 들어오거든. 그래서 아마 2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인구가 같이 모여서 살 수도 있어.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빠졌지. 지금까지는 네가 생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약간 좀 쾌적한 환경 이런 게 되나? 그지. 일단은 이제 주거 환경이 첫째는 이제 뭐 나쁘지 않으니까 되게 좀 여유로워. 그다음에 사람 만나고 싶을 때는 내가 원하면 또 쉽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? 이쁜 아가씨들은 많이 없지. 그렇지. 그건 사실이야. 왜냐면 그 사실이. 왜냐면 내가 호치민에서 머물다가 왔잖아. 호치민 이쁜 아가씨들. 호치민에는 좀 놀랄 정도로 많았어. 내가 일본에 갔는데. 야 이렇게 이쁜 애들이 많다고 이랬는데 그렇지. 여기 오니까 찾아보기 힘드네. 그렇지. 그건 사실이야 진짜. 호치민으로 다시 가. 에이, 아니야. 나 그냥 여기가 좋아.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게 이러려고 왔지. 나는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고 또 이제 나중에 지내다 보면 또 또 좋은 사람 만나고 하겠지. 그럼 그렇지. 급하게 생각하나. 이쁜 여성보다는 여유로운 삶이 더 중요하다. 그렇지.